3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골프존 유딘홀딩스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골프존 유딘홀딩스는 장마감 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주당 2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차회사인 골프존도 주당 4,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두 기업 모두 장마감 후 적정 이견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공시들 속에서 골프존 유딘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클로봇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클로봇은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로봇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현대차의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던 티로보틱스도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화제약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화제약은 3일 전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의 적응증을 위암에서 유방암까지 확대하면서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오롱 그룹이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TGC의 예전 이름은 인보사로 코오롱 티슈진은 TGC의 미국 내 품목 허가가 앞으로 한두 걸음 정도 남았으며 2028년에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 중국 파트너사가 체결한 2차 계약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적정 이견의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에는 24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상상인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24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환가액은 3,087원이며 발행 주식수는 777만 주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1.9% 상승했습니다. 대한전선과의 특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LS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1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2심 결과 대한전선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1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방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LS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LS는 장마감 후 2,216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손실 금액은 LS전선의 자기 자본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대화제약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8%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화제약은 최근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클로봇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클로봇은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동방메디컬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상승했습니다. 동방메디컬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 증가한 1,05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8% 감소한 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방메디컬은 한 달 전에 신규 상장한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하나오션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방산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늘 방산 및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사업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주한 사업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장마감 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시간외장에서 매수했다는 전자공시도 올라오면서 하나오션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한 하나오션의 주식수가 202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2237만 주 증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엔셀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1% 감소한 7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1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엔셀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이버프로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파이버프로가 광섬유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양자암호 관련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파이버프로는 독보적인 광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산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고려아연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며 강세를 이어온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댓글 부대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고려아연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또한 장마감 후 자사주 처분 공시도 올라오면서 고려아연이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풍과 MBK 연합 측은 작년부터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통한 여론 형성 정황을 포착했다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고려아연 측도 동일한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장마감 후 우리 사주조합 무상 출연 목적으로 83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금액은 보통주 7,794주에 해당하며 처분 예상일은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주당 7,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공시도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도 장마감 후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빌레이저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유리기판의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면 유리기판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진 첨단 소재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 일부가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JP모건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하향하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도 하향한 가운데 오늘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테슬라가 불매운동과 실적 감소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운동과 공격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어젯밤 테슬라는 7%대의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는 시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0.7%씩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방산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업계에서는 해당 대표단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오션과 HD현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단은 캐나다 측에 K9 자주포와 잠수함 등의 공급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캠트로닉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캠트로닉스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캠트로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캠트로닉스가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알테오젠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3%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3%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텔을 제외하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 등은 시간에 1% 전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